7번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A 집합이 X가 7-A보다 작거나 같다는 집합이고요. B 집합은 3A-1이고 X고 3A 플러스 6이다. 근데 집합 A, B가 서로소래요.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3A-1이랑 3A 플러스 6이라는 범위가 하나가 있고 얘는 7-A 기준 왼쪽이니까 7-A가 여기에 모여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공통 부분이 없는 거겠지. 그러니 7-A가 3A-1보다는 왼쪽에 있던지 같다를 붙여도 되겠죠. 왜냐면 얘는 끝점이 포함되어 있고 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둘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공통 부분이 아예 안 생겨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자. 넘어가면 8이 4A가 될 테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2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다음 11번 문제. 11번 보면은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2까지가 전체 집합인 거고 A는 3K-1인데 K는 자연수니까 K가 1 넣어보면 2 다음에 5 다음에 8이고 다음에 1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A 집합. 또 B 집합은 2K 플러스 1이니까 B는 이렇게 되면은 3 다음에 5 7 9 11까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있고요 B가 있다고 봤을 때 5랑 11은 둘이 같이 가지고 있네. 5랑 11 3이랑 7이랑 9가 들어가고 2랑 8이다 이렇게 들어갔어. A, B의 벤 다이어그램 완성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완성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B는 여기 아니냐? 순수한 A. 또 B 차집합 A니까 B 차집합 A 순수한 B죠. 이쪽 부분을 더하라.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치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2, 3, 7, 8, 9가 내가 원하는 구역의 원소들이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다음 15번 15번 보면은 전체 집합이 1, 2, 4, 7, 8 정도가 나오고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1과 2를 가지고 있고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A, B 바깥에는 아무것도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할 때 3SA는 2SB다. 요 관계예요.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서 A, B 집합을 완성을 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얘가 모든 원소의 합의 기호 이 표현이 나오면은 상당히 잘 써먹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S A 합집합 B 더하기 S A 교집합 B는 S A 더하기 S B더라. 이 식을 상당히 잘 써요. 봐봐, A라는 집합이 있고 뭐 B라는 집합이 이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좀 붙여볼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에 있는 원소들을 더하겠다는 소리고 A 교집합 B는 2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겠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왼쪽 오른쪽이 같나 한번 확인해 보면은 SA는 1번하고 2번에 있는 것들을 더합시다 라는 뜻이고 SB는 2번과 3번에 있는 것들을 더하자 라는 뜻이지. 왼쪽도 1, 2, 3, 2고 오른쪽도 1, 2, 3, 2니까 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모든 원소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교집합에 1이랑 2가 이미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 나머지 이제 4, 7, 8은 어딘지를 지금 모르는 근데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겠지 뭐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S A 교집합 B는 얘는 둘이 더하면 3일 거 아니에요. A 합집합 B는 문제에서 뭐래? 합집합의 전체 집합이래. 그러니까 얘는 다 더하면 된다. 다 더해보면은 10에다가 12니까 22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S A 플러스 S B는 25가 되고 동시에 3SA는 2SB다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야 그러면 SA는 3분의 2의 SB가 될 테니 SA 자리 이거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3분의 5의 SB가 25라서 SB는 15다. 그렇게 좋지. 다시 와서 B 영역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다 더하니까 15가 나와야 돼. 그럼 이미 교집합에 3이 있잖아. 그럼 이쪽 부분에 12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4, 7, 8을 가지고서 4, 7, 8 가지고 12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4랑 8이 들어가야 12가 딱 만들어질 거고 그럼 갈 곳이 7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죠. 이렇게 이제 합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지. 됐죠? 그럼 와서 그러면 B차 집합 A는 당연히 4랑 8을 의미할 거고 이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4라고 써야 정답이죠. 다음에 18, 19?
18번 보면 집합 A가 0,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 집합 B는 0이고 A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2더라. 전부 문자를 A로만 줬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도 뭐 차례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A 합집합 B가 0이고 2고 3이고 5더라. 그렇죠. 아니 그러면 A 집합을 봤을 때 A 집합이 0하고 3을 가져갔지? 0, 3을 가져갔어. 그럼 2나 5를 얘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2나 5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뭐 7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7이 나왔어. 아니 그러면 합집합에 7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랑 5 둘 중에 하나. 그 말고는 없죠. 아니 그러면 해보면 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2가 되나? 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5가 될 때 이것도 해봐야겠죠. 근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일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3일 때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좀 귀찮긴 한데 원칙은 그래. 근데 얘는 뭐 난이도가 좀 적당한 문제니까 아마 노란색 말고 빨간색에서 정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보면 얘는 A가 2가 되겠지. 얘는 A가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A를 2라고 잡으면 0, 3, 2가 되고 B는 0에다가 4 더하기 5고 2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안 되네. 불가능이지.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0이고 3이고 A가 5다. 요거 하나.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0이고 2고 5다. 이렇게 되겠지. 0이 3, 5 나오는 거 같네. 이렇게 잘 끝나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얘는 문제에서 그냥 B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B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문제에서 모든 A 값들을 다 구하세요. 라든지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A가 여러 개라는 뜻이거든. 뭐라서 또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답 걸릴 때가 있어. 알았지? 다음에 19번. A 집합이 1이랑 5랑 2A-1이고 B 집합은 A0 플러스 A 빼기 13이고 2A 플러스 7이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때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는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교집합 빼고 저 두 영역에 들어가는 친구를 봤더니 뭐래? 1하고 5하고 B 플러스 5래요. 이렇게 나왔잖아. 야, 근데 1하고 5는 A가 가지고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1하고 5는 여기 아니면 중간, 왼쪽 아니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이드에 1, 5가 있대. 그러면 1과 5가 이쪽에 걸리셔야 돼. 2A-1은 가운데 들어가야겠지.
2a-1이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건 b도 2a-1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럼 2a-1하고 2a 플러스 7이 같을 리는 없잖아. b도 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2a에다가 하나 뺀 거랑 7 더한 거랑 어떻게 같아? 불가능이지. 그러면 2a-1이랑 a제곱 플러스 a 빼기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2는 0이니까 a 잡아주고 그러면은 4, 5, 3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요? 그래서 뭐 a 값이 4 아니면은 마이너스 3이라서 집어넣고 확인만 한번 해주면 되니 그 뒤풀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2a-1이 여기 사이드에 원소가 3개가 있으니까 2a-1이 여기에 박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 그럼 여기에 넣었다고 치자. 그 말은 A랑 B의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잖아. 순수하게 A가 3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교집합이 없다라는 표현은 두 원소가 이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야? 사이드에 원소가 몇 개가 잡힌다는 거야? 5개. 그럼 얘가 5개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몇 개밖에 없어? 3개. 그러니까 2a-1이 사이드에 놓일 수가 없다고. 2a-1은 무조건 가운데에 놓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됐죠? 32번? 뭐야? 어느 거? 소도 긴 사람. 길어? 누구? 선생님 손 감추는 아니 안 잡혀. 더 좋아. 씨발. 지랄나네. 선생님 종이로 떼요 종이로. 오, 지니어스. 안 들어갔네. 씨발 나 놀리려고 하는 거야. 말. 길어. 될 거. 됐어. 소션 말해서
잠시 이거 보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1, 0, 1, 2, 3 다 있다고 치고 A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이고 B 집합은 마이너스 3에 0에 1, 3이다. 이렇다 칩시다. 그때 A 교집합 B와 X를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요. 6편은 뭡니까?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포함된다. 아니 그러면 X에는 A 교집합 B의 원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 교집합 B 뭐 있어? 0하고 1이네. 0하고 1은 무조건 들어가는 소리죠. 또 B 차집합 A 왜 화났어? 괜찮아. B 차집합 A를 해보면 B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A에 있는 애들 제끼면 마3하고 3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어찌됐건 B 차집합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3만 나왔대. 그 말은 X에도 3이 있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X가 마3 가지고 있으면 교집합으로 마3도 같이 잡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0, 1, 3, 마3 이 지금 고민이 끝난 거지. X에다 넣을지 말지. 근데 문제에서 X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니까 남은 원소들만 가지고서 X에다 넣을지 말지만 정하면 되잖아. 원소 몇 개 고민하겠어? 3개. 그러니까 뭐 8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X. 그쵸? 오케이. 33번? 보면은 전체 집합에 1부터 8까지 A, B는 공집합이 아닌데 B는 4의 약수래. 1, 2, 4를 가지고 있다. A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가 B 차집합 A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결국 A랑 B의 모습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잖아.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건지 뭐 어떤 모양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모양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합의 연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얘를 해석하는 거는 힘들잖아.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일단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하나 그려놔. 아무거나 일반적인. 그리고 각 영역에다가 아무거나 줘. 그들은 이름을 하나씩 다 써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야?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의미하겠죠. 다음에 A 교집합 B는 니은이니까 그는 위에서 느를 빼면은 그드만 남을 거 아니냐. 근데 기역하고 디귿이 B 차집합 A 디귿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
기억이 살아있으면은 기억과 디귿이 디귿 영역에 포함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반대가 돼야겠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기억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기억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기억 부분이 없다는 거는 A는 니은만 가지고 있고 B는 니은 디귿을 가지고 있으니까 B 안에 A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제 잡자고. 저거 이 방법 아니면 생각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떠오릅니다. 어찌됐건 그럼 A의 개수를 구하자.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그러면은 A의 개수는 1, 2, 4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8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A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1, 2, 4를 다 넣는 거 하나는 뺄 거고 공집합은 또 아니라고 하셨으니 1, 2, 4를 아무것도 안 넣는 케이스 하나를 또 빼겠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됐죠? 이러면 37번 하고서 37번 전체 집합 마지막 1, 3, 5, 7, 9야. 다음에 A랑 B가 있는데 문제에서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대요. 이건 또 뭔 소린가 또 생각이 안 나잖아.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는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써버려. 그러면 A 교집합 B는 니은이고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니까 리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치? 그러면 야 니은하고 리을하고 똑같대. 뭔 개소리야. 니은하고 리을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 말은 뭐야? 둘 다 없으면 되는 거잖아. 공집하면 되는 거지. 즉 A랑 B가 교집합이 없으면서 1, 3, 5, 7, 9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 근데 또 그 말은 A 합집합 B는 그냥 전체 집합이라는 소리잖아. 1, 3, 5, 7, 9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9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 그냥 1, 3, 5, 7, 9 더하라는 소리죠. 25? 이게 나오겠다. 됐니? 진도 나가기 전에 내가 어저께 쌤들하고 저녁을 먹었어. 퇴근하고 저녁을 먹어서 한결쌤도 있고 강호쌤도 있고 원장님도 다 있어. 물어봤어. 왜냐면 니네들 표정이 다 지금 존나 화나 있거든. 매 수업 때마다 화가 존나 나 있어. 왠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11번 정도 오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결쌤한테 가서 지우 조용한 거 맞아요? 물어봤어. 진짜야. 물어봐. 지우 조용한 거 맞냐? 아닌 거 같은데. 왜냐면 나도 이거 앞에서 또 다른 반 수업할 때 조용하면 봤잖아. 분명히 저 4명은 눈이 이랬어. 해피. 얘도 표정이 밝았어요. 그래도 이제 얘는 살짝 눈만 이 정도 해피. 작은 해피. 쟤는 존나 큰 해피. 누나였단 말이야. 그래도 성현이 내가 많이 같은. 나머지 분은 아니 존나 해피했어. 근데 내 수업에 오니까 갑자기 애들이
아니 족같아가지고 물어봤어. 얘는 원래 수업할 땐 그러냐. 쉬는 시간 난 쉬는 시간 때만 봤으니까. 쉴 때는 행복하니까. 아니래. 그래서 얼마나 아닌데 물어보니까 원래는 내가 한 줄을 설명하면은 질문 한 3개 들어오고 한 줄을 또 설명하면은 또 질문 한 개 들어오고 저건 또 뭔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대. 해야죠.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 그 가영이 쟤는 오늘 앞 시간부터 그냥 화가 존나 잘 때 부르고 나가지고 왜 화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존나 치고 나고. 노잼이야 얘들아. 웃으면서 해봐. 물론 재미가 없지만 씨발 이게 재밌을 리는 없지만 웃으면서 합시다. 아이고. 방학 때 제가 원래는 수업 빡빡하게 안 나가거든요. 집가에 하다가 떠들기도 하고 이제 아부리도 털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나도 씨발 그러고 싶은데 이게 여름방학 안에 한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지금 똥줄이 존나 타나. 당장 여기 다음 주 계약이잖아. 지금 뭐 수요일에 월요일에 금요일에 하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 주 존나 늦어봤자 다 다음 주 월요일? 근데 방학을 다 끝나요. 그럼 나한테 이제 남겨진 시간이 이제 오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다음 주, 3일, 딴딴딴. 오늘 날라갔다 치고 수업 5번 나갔어? 너네 책 남은 거 봐봐. 남은 양을 봐봐. 5번의 저거를 끝내야 돼? 아니면 거의 근사해야 돼? 그러니까 아가리 죽 닦고 지금 진도만 존나 빼고 있는데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참아봐. 학기 중 들어가면 이 속도로 안 나가. 천천히 나갈 거야. 책도 원래는 마플을 하려고 했어. 마플 시너지를. 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마플 시너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양이 존나 많아 이게. 뒤지게 공수투는 공수 원보다 많아. 자, 너네가 서점에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기 밑에 2층에 있잖아. 그럼 이제 쓱 내려가면서 한 번 들러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마플 시너지 공수투를 한번 봐봐. 존나 많아요 진짜. 근데 이거 나가면 한 번 수업할 때 80문제는 기본으로 숙제가 나가야 되거든. 할 수 있니? 아 물어보자. 할 수 있니? 아니라고 해도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서로 쇼부를 쳐봅시다. 그럼 몇 문제면은 내가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나도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마플 시너지를 하면서 야 풀수고만 풀어, 짝수고만 풀어 이거 너무 짜치잖아. 정신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몇 문제 정도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숙제량. 예율이 시원하게 말해봐. 몇 문제? 근데 그건 너무 사람마다 사바사잖아. 잘하는 애는 뭐 2시간 만에 뭐 80개 몇 개도 풀 건데 조금 잘하지 못하면 뭐 3개 풀다가 2시간 끝날 수도 있고 너무 사바사니까. 응? 50. 몇 문제? 일단 말해봐. 그건 니네 말을 100% 들어주겠다. 아니면 니네도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제시를 해서 협상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면 서로 뭐 놀아치지만 말고. 너 일단 말해. 30. 점점 줄었네? 30. 30. 30. 30. 30. 이러면 안 돼. 혼자 튀지 말고. 너 30만원 다 30만원 가야 돼. 몇 문제? 30에서 50. 색다른 데다. 너 40회 그러면? 30, 20. 30문제. 너네 시험
시험 기간 봤어? 하긴 했어? 너네 시험 일정 한 번도 봤니? 좋댔어. 추석 때 못 놀아. 추석 이후야. 근데 뭐 시험 일정 내가 짠 거는 아니잖아. 그치? 너네 학교에서 짠 거니까. 그리고 막 10월 달 초반에 막 개천절 있고 막 쉬는 거 많잖아. 다 못 놀아. 진짜야. 그거 다 지나고 그 이후에 시험이야. 그래서 이게 좀 어지러워. 정말 쌤들한테 빨리 가서 말해. 십새끼야 좀 시험 더 밀던지 땡기던지 뭐 하나 하라고. 너네가 못 쉬면 누구도 못 쉬어. 나도 못 쉬어. 나도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시기가 같은 10월 중순 그러면은 8월 중순부터 해서 2달 수업이 한 24번 24번이라고 치고 30문제를 풀면은 700문제가 해. 그치? 매번 30문제씩 나간다고 치면 물론 시험 시간에 찍어 나가겠지만 그러면은 500문제로 한 권이 끝날 수 있느냐? 그렇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30을 원했으니 맥시멈 50은 안 넘는 책으로 골라볼게. 맥시멈 50. 매번 30에 맞출 수는 없잖아. 어쩔 때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한데 어찌됐건 50이 넘어갈 일은 없도록 조절을 해볼게요. 100개씩 던지는데? 프린트 4개씩 했잖아. 다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아, 근데 그거 학기 중에 방학 중 좋은데. 유형 10번부터 하면 되니? 뭐야? 10번부터 하면 돼? 선생님 7에 나야 돼요? 어? 유형 6이랑 7에 나야 돼요? 왜 하고 싶어? 아니 해. 지금 받아줄게. 빨리 뭐 해요. 뭐라고 만들? 빨리 나가자고. 알았어. 10번 문제를 보면은 얘들아 8월 15일에 학원 나와야 돼. 아까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시험 봐요. 초과 테스트. 왜? 너 봐봐서 아는구나. 시험 초과 테스트 봐봤니? 방학 끝나고? 근데 8월 10일 광복절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어떤 이런 이유로 이때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할 수가. 야, 빨간 날에 나오라고 할 때 너무 싫어하죠. 싫어할 수 있는데 너무 싫어하지 마. 나도 싫어. 나도 빨간 날 쉬고 싶어. 근데 총괄 테스트 이제 보라고 해놓고 나 안 나올 리가 없을 거야. 병신만 여기 앉아가지고 이질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때 총괄 테스트 전체 시험을 볼 거고요. 동춘이랑 송도 다 같이 봐서 또 이제 이름 살짝 가려서 여기다 붙여놓고 오명하게 보지 않아요? 저기 우산고시 쪽에 흰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누구 엑셀 몇 개 나와 있는 거잖아. 그게 그거야. 붙여놓을 거면 마이너스 몇 개. 뭘? 금요일 날 오면 뭐 괜찮. 근데 아마 사람이 존나 많으면 좀 답답할 수는 있다. 어찌됐건 이걸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봐야 돼요. 알았지? 근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충 보지 마. 알았지? 네가 풀 것만 풀고서 사사삭 풀고 그냥 뭐 시험지 다시 제출하고서 그냥 히 놀러 가야지라고 하는 찌꺼기가 하나씩. 많이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40문제는 안 할 거야. 주관식으로. 객관식은 없을 것 같고요. 찍지 말라. 못 찍게. 근데 주관식인데 찍어서 맞았다? 그건 인정이지. 그건 좀 실력이지. 어찌됐건 주관식으로 아마 다시 문제가 깔릴 거고 대충 보고 나가면은 진짜 와사발이 텁니다. 진심으로. 그렇죠. 와사발이 털어서 명상이 부다부다 이렇게 꽂을 거니까
열심히 보세요. 8월 15일. 알았죠? 만약에 8월 14일에 볼 수가 있다면 시험지 날짜 나와서 나오긴 할 텐데 있으면 8월 14일이라도 와서 보고 가세요. 일찍 와서. 38번 문제 봅시다. 38번 보면은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가 있고 B가 있고 보통 3개짜리 집합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A, B, C가 있더라. 그때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B는 이쪽 영역 아닐까? 주황색 부분이랑 A 교집합 C를 더하자. A랑 C의 공통 부분은 여기잖아. 합치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이쪽을 원하는 거지. A에서 그 귀퉁이 중심하는 거 저거 하나만 빼는 거. 근데 얘도 1, 2, 3, 4, 5번을 보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다 그려야 되거든. 귀찮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할 때는 항상 번호 다 매겨. 3, 4, 5, 6, 7이지. 번호 매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1, 3, 4번 땅이지. 얘가 나오는 거를 고르면 되지. 이제 아마 정답 5번인데 A 차집합, B 차집합 C더라. 보면 A라는 땅은 1, 2, 3, 4, 5 B에서 C를 뺀 부분은 B에서 C 제끼면은 2번, 5번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에서 2, 5를 빼면은 2번만 사라질 거니까 1, 3, 4, 5 번호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벤다이어그램 다 그리는 것보다. 42번, 11번은 어차피 같은 유형이니까 넘어가고. 배수 집합 안 합니다. 버리세요. 찾기 중에 합시다. 유형식 3번 50번 문제 보자. 보면은 A라는 집합이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0이고요. 네, 그럼 얘는 6에다가 2의 마이너스랑 플러스일 테니까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부터 까지 나타내는 집합이겠지. A. B 집합은 나도 뭔지를 모르겠는데 B 집합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요. PQ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P가 잡히긴 하겠지. PQ를 정했을 때. 내보니까 A랑 B의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1이래요. 야, 그럼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B 집합이 와서 끊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뒤에 어딘가 가서 이렇게 쭉 내려올 텐데 이번에 A랑 B의 영역을 더했더니 합했더니 마이너스 3부터 6이다.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라는 소리? 마이너스 3까지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즉 x제곱 플러스 px
x 플러스 q가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니 p값은 2고요. q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유형 14번은 안 할 거고 유형 15, 16, 17, 18 4개 하고 영재로 넘어갑시다. 이따가 갑시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부분을 나갈 건데, 그러니까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어랑 얘도 합집합인데 세 개의 합집합을 알고 싶어라는 이제 공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얘는 아까 그 원소의 합 이거 S 공식이잖아. 얘랑 생긴 게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N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거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짜리도 생긴 건 똑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하나짜리들은 더하는 거고 두 개짜리를 빼는 규칙이거든요. 빼기 N A 교 B N B 교 C N C 교 A에다가 마지막으로 세 개짜리 교집합을 또 더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고, 사실 이걸 굳이 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나중에 대부분 대학 이상으로 넘어가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공식에 적용을 한다. 그냥 합집합을 구하는 거는 A 더하고, 근데 얘네들이 더하는 거는 교집합을 두 번 더하는 거잖아. 한번 빼주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존나 쉬워요. 보면 15번 문제를 보면은 전체 집합이 26이고 A 집합은 12고 B 집합은 13이고 A 교 B는 5라고 치자. 그럼 봐봐. 이거 세 개를 가지고서 A 합집합 B를 구하면 더하면 25에다가 5를 뺐으니까 20개가 합집합이겠지. A B 더하고 교집합 빼주기. 20개죠. 아, A 합집합 B에 이쪽에 20개가 있다는 거고, 근데 전체가 26개니까 바깥쪽에 6개가 있다는 거지 않을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N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 전체 여집합.
이거 구하라는 거지. 합집합 바깥쪽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6개죠. 그게 다예요. 됐죠? 다음에 이제 유형 17 먼저 보면은 67번 어느 학급의 학생 35명 중에서 전체가 35명이고 A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해본 학생이 18명, B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해본 학생이 15명. 그럼 A가 있고 B가 있어. 뭐 이렇게 있으면 돼. 벤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A 회사와 B 회사의 휴대폰 중 어느 것도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5명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전체가 35명이고 바깥쪽에 5명이 있다는 건 A 합집합 B는 30명이라는 소리죠. 30명. 그러면 교집합을 물어보는데 둘 다 써본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거라서 둘이 더해봐. A랑 B를 더했어. 그러면 33명이 될 텐데 합집합이 30명이니까 교집합은 몇 명이어야 돼? 3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더하고 교집합 뺀 게 합집합이니까 3명. 그치? 됐죠? 이제 간단한 유형 2개를 했고 16번을 보면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또 전체가 22명이 있고요. X가 9명, Y가 16명일 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보면 첫 번째 푼 문제는 A, B 교집합을 다 알려줬으니까 합집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얘도 A, B 알려줬는데 바깥에 몇 명인 걸 알려줬잖아. 이 말도 바깥을 알려줬다는 거는 또 합집합을 알려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쟤도 다 합집합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X 줬어, Y 줬어. 합집합은 몰라. 그 교집합도 모르고 바깥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X랑 Y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라는 거지. 일단 더해볼까? X랑 Y를 더했어. 그러면은 25명이잖아. 근데 전체가 22명이래. X랑 Y를 더했을 때 25명. 그러면 교집합이 못해도 3명은 돼야 전체가 22명이라는 걸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얘가 3명이라는 게 미니멈이라는 소리인 거고 교집합의 맥시멈을 이 가운데 부분을 늘리라는 소리잖아. X를 옆으로 민다고 생각을 해봐. X를 옆으로 밀다가 보면은 X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안으로 뿅 들어가는 순간이 오겠지. 그치? X 자체가 교집합이 되는 게 맥시멈이죠. 가장 큰 거. 그러면 X 교집합 Y의 최소값은 3이 될 거고 X 교집합 Y의 최대값은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됐나? 다음 맞습니다. 18번. 얘도 이제 방금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보면은 전체가 110명인데 버스를 타고 등교한 학생은 65고 지하철을 타고 등교한 학생은 58명이다. 이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보면 버스가 65명, 지하철이
한 58명 정도 된다. 65, 58이라고 합시다. 일단 전체가 110명이니까 둘이 더해보면은 123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교집합이 못해도 13명은 돼야 합집합이 전체를 안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니멈은 13명인 거지. 또 맥시멈은 가장 큰 거는 둘을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은 지하철이 좀 더 작으니까 숫자가 지하철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가 이제 교집합의 맥시멈이겠죠. 이거 자체 더 작은 집합 걔가 왜 교집합이 됩니다. 즉 교집합의 맥시멈은 5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명제로 가보자. 명제로 가보면은 명제는 되게 빨리 나갈 거예요. 별로 이렇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어서 뒤에 명제 맨 뒷부분에 이제 산술기와 푸시버르츠라는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숟가락과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명제는 빠르게 치고 갈 거고 함수가 존나 중요해요. 함수 단원이 존나 중요해서 그쪽에 좀 힘을 줘야 되니까 명제는 좀 빠르게 지나가 봅시다. 일단 명제가 뭐냐? 명제라 하면 참과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문장 또는 식을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뭐 이런 거지. x가 1, 2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이면이라는 걸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게 x는 1, 2면 화살표로 좀 표현해야 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얘는 참이지. x가 1이면 제곱했어. 1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보이는 명제라고 합니다. 집합 같은 거라 생각해도 돼. 알죠? 근데 이 명제 안에서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이 있는데 얘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쪽 부분을 결론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가정과 결론. 보통 가정하고 결론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같이 때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거든. 우리가 앞쪽이나 뒤쪽처럼 이런 친구들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에 따라서 변함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 1이다 이런 것도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근데 뭐 x가 3이요. 그럼 3의 제곱이 1이다. 그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조건.
그런 조건 2개 이상을 엮어서 만든 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제. 됐죠? 배우면서 뭔가 말장난하는 기분이 들 텐데 맞아요. 말장난 맞아요. 이걸 왜 배웁니까라고 하면 그 학문의 분류상 우리가 이제 철학이랑 논리학 이라는 학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철학과 논리학 안에 하위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같은 것들이 꽤 중요하게 쓰여요.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와서 이제 그러면 어찌됐건 P이면 Q이다의 구조를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되게 간단한 거는 그냥 보자마자 참고지식 판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복잡해지면은 참고짓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이 명제를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을 할 거냐. 여기에서 보면은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x가 1, 2면 x 제곱이 1이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하나 생각해봐. 1이죠. 얘를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가정의 진리 집합과 결론의 진리 집합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면은 참이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입니다. 똑같지 않아도 돼요. 포함만 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뒤집어서 x제곱이 1, 2면 x가 1이다 라는 거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불화해요. 왜냐면 가정의 진리 집합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결론의 진리 집합은 뭐야? 그냥 1밖에 없잖아. 저 조건을 만족하는 x. 포함돼요? 네, 안 되지.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진리 집합 간의 포함 관계. 이해됐지? 다음에 요것들 내용을 쭉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한 거 뭐 없어? 근데 명제가 뭔지 명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이라는 재료 2개로 만들어낸 참 거짓이 판단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명제의 앞부분을 가정, 뒷부분을 결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 가정의 진리 집합과 결론의 진리 집합을 생각을 하고 포함되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은 명제는 참인 거다. 근데 반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다 하나라도, 원소가 하나라도, 그러면 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제가 P2면 Q2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치자. 우리가 이 명제의 이거의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Q이면 P이다로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주는 거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 거꾸로. 또 이 명제의 대우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뒤집고요, 앞에 물결 표시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저 물결 표시는 뭐냐? 이 물결 표시는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 Q가 아니다 라는
다시 와서 예시로 한번 해보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에서 p라는 조건은 x는 1이다라는 조건이겠지. q라는 조건은 x제곱은 1이다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앞에 물결, 부정, 낫을 붙이게 되면은 낫이라고 해야 되나? 낫을 붙이게 되면은 x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결 q, 낫 q는 x제곱의 1이 아니다가 되겠지. 좀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찌됐건 이 명제의 대우라 하면 자리 바꾸고 둘 다 부정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왜 하냐면 이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운명 공동체. 너가 참이면 너가 참이야. 반대로 네가 참이면 또 너도 참인 거고. 네가 거짓이면은 너도 거짓이 되는 똑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면 귀찮을 때 힘들면 이쪽으로 가서 얘를 보여주기가 힘들면 반대로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편한 쪽을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내용에서 이쪽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86페이지에 7.3까지 다 설명합니다. 7.5까지 포함해서. 내용이 별로 없어. 유형 1번에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x가 마이너스이면 절대값 x는 2다. 명제죠. 10의 약수는 5의 약수다. 명제죠. 이제 거짓이 명제지. 3번 보면은 x 플러스 4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서 넘어가면은 3이고 넘어가면은 안 넘어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조건이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돼. 성립해. 근데 x를 0이라고 생각하면은 성립하지 않잖아.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걸 조건이라고 부르죠. 3번은 조건이에요. 4번 문제 봅시다. 4번을 보면은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1부터 3이고 Q라는 조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X가 크다예요. 그때 not P 또는은 합집합이다 얘가. 또는 합집합. 교집합은 그리고 어찌됐건 not P 또는 Q의 뭘 찾아라? 또 부정을 찾자. 부정을 집합으로 생각할 때는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니까. 다시 와서. 아니 그러면 P의 바깥쪽은 P가 마이너스 1부터 3이잖아. 그치? 그러면 not P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과 3의 바깥쪽 부분이 not P지. 그치? 또 Q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Q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6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빨간색이 Q거든. 그러면 초록색과 빨간색을 합쳐보면은
2부터 3 오른쪽 얘가 낫 P 합집합 Q가 되겠죠. 영역을 합친 거지. 근데 얘가 정답이 아니라 문제에서 뭘 구하래? 낫 P 합집합 Q의 뭘 구하자? 부정, 여집합, 바깥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의 반대는 뭐냐면 2부터 3 포함하는 요 부등식이 바깥쪽이죠. 됐지? 정답 얼마죠? 1번이네요. 1번. 유형 3번 문제 봅시다. 삼번 문제 보면은 전체 집합은 7번 문제 3번에 7 한 자리잖아요. 1부터 9. P라는 조건은 소수니까 2, 3, 5, 7을 의미하는 거일 거고 Q는 제가 3부터 7까지일 테니까 3, 4, 5, 6, 7이다 라고 해서 P의 진리집합을 A, Q의 진리집합을 B라고 이름을 붙여보면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 B의 교집합의 3, 5, 7 여기 2가 들어갈 거고 여기 4랑 6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 B의 바깥쪽에 1, 2, 3, 4, 5, 6, 7, 8, 9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그냥 저 조건들에서 가장 적은 원소를 갖는 게 뭡니까? 보면 낫 P는 P가 뜻하는 건 A지. 낫 P니까 A의 바깥쪽이란 말이야. 1, 8, 9, 4, 6 다섯 개나. 낫 Q 또한 Q를 뜻하는 거는 B야. 낫 Q니까 Q의 바깥쪽이라서 4개가 있겠지. 1, 2, 8, 9라고. 3번 P와 2고 Q, P 그리고 Q지. 교집합을 뜻하잖아요. 교집합 뭐 있어요? 3, 5, 7 3개가 있겠지. 다음에 P 교집합 Q의 여집합, 즉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뜻하는 게 4번이죠. 얘는 뭐냐? A 차집합 B야. A 차집합 B 뭐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네. 정답 4번이지. 제작지. 유형 4번 갖다 버리고 유형 5번 문제 봅시다. 이 5번 문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인데 별거 아닌데 헷갈려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수와 강사는 모두 남자다 라는 명제를 썼다고 치자. 거짓이죠. 선생님 그 일생 소거이죠. 그렇지. 거짓인데 거짓인 거는 알겠는데 증거를 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증거를 내세요. 그러면 증거를 가져올 때
옆에 올패스 영어학원 가가지고 여자쌤 모셔오면 그거 증거 돼 안 돼? 증거가 아닐 거 아니야. 증거라 한다면은 전문 수학생들 중에서 전문 강사들 이면서 동시에 남자가 아닌 이게 증거지. 정은혜 강사면서 남자가 아닌 게 증거죠. 그치? 또 이제 용개념 갖고서 한번 보면은 전체 집합이 있고 뭐 PQ가 있는데 명제 Q2면 P2다라는 명제가 즉 Q가 P에 포함되는 이 상황이 거짓인 증거를 내래요. 그러면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증거는 Q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P에 있지 않은 친구가 증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죠. 뭐 있어요? CD? CD가 증거가 되겠지. 엄한 거 가져오면 안 돼. 이거 6번에 18번.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딱 12번. 오, 눈빛 쏜다. 12번인데 중간중간에 두 번 뜨면 다 할 거야. 정말. 벌써 이제 6번이잖아. 금방 하겠지, 그치? 유형 6번에 18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에서 P가 Q의 부정이니까 여집합이겠지.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치? 그때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는 건데 1, 2, 3, 4, 5번에도 어디 하는 얘랑 같은 게 없겠지? 그러면 네가 이거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 전체 집합이 있고 꼭 PQ가 할 필요는 없어요. Q의 여집합 안에 P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써봐.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P는 1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은 1번의 바깥쪽이니까 2번하고 3번일 거 아니야. 그치? 또 Q의 여집합은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Q는 뭘 가지고 있어야겠어? 3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3번. 바깥쪽이니까. 그치?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그리고 보면 편해. 1번. P가 Q에 들어간다. P가 Q에 들어. 개소리죠. 안 됩니다. 2번.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 반대지. 어떻게 P에서 Q에 들어가? 꺼져. P랑 Q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P랑 Q의 교집합은 없어요. 맞다. 정답 3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형 7번. 두 조건 PQ가 있어. P가 x제곱 빼기 9x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 Q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데, 문제에서 not p이면 q가 참이 됐으면 좋겠네. 아쉬워. not p라는 거 x제곱 빼기 9x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의 반대는 0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요 구간이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k 값을 결정해보라는 건데, 그러면 앞에 얘는 3부터 6이죠. 6이다 이렇게 잡히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얘를 포함하려면 k를 이쯤에 놓고 크거나 같다고 구간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흰색이 노란색이 들어가겠지. 즉, K는 흰색을 포함하려면 3보다 왼쪽에 있던지 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잡고 넘어가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얘네 집중력 거의 초등학생이 지금 수업 시작한 지 한 40분 살짝 넘었는데 다 죽을라 해. 다음에 모든이랑 어떤을 하기 전에 10번으로 가보자. 모든 어떤을 그럼? 9번으로 갑시다. 요 8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31번 문제 보자. XY를 그냥 실수라고 놨을 때 그 여기 거짓인 명제는 1번 X제곱이 4면 X는 있다. 저거의 역에 X가 2면은 X제곱은 4다. 참이겠지. 그쵸? 얘 참이고. 다음에 2번 저 명제의 역은 x가 3보다 작으면 2분의 5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나오고, 얘가 거짓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보다 4, 한 1 생각했을 때 1이 2분의 5보다 커? 안 되는 거지. 아예 다른 소리 하고 있지. 2번이 거짓이네.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역은 확인을 해봐야 돼. 뭐 기본 명제가 참이라고 역도 참이야가 아니에요. 기본이 거짓이라고 역도 거짓이야가 아닙니다. 역은 존나 괜찮아요. 매번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유형 10번에 36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B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얘가 참이래. 참이라고 합니다.
얘가 참일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자라는데 힘들어요. 이거를 보자는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대. 바로 생각 안 나잖아. 모든 경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애매하고 보여주기가 힘들 때 우리는 뭘 쓰냐면 대우명제를 쓰는 거죠. 대우명제를 써본다라고 하면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붙이는 거. 그러면 이 조건의 부정은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 B가 K보다 작다가 부정이 되는데 또는이잖아. 또는 합집합에 또는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에 여집합을 붙였다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 교집합이 되겠죠. 이거 2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대우명제입니다. 또는 교집합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해야 돼.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B가 K보다 작다. 그리고 그걸 둘 다 만족한다고 하니 A 플러스 B는 K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겠지. 이거이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로 같은 표현이겠죠. 위에랑 아래는 비교했지. 하여튼 와서 얘가 참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서 가장 오해하는 게 K-2가 마이너스 5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뭐 틀린 건 아닌데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과 같다가 아니야. 포함된다잖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앞에 A 플러스 B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X가 K-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고요. 앞쪽도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인데 참이 되려면 빨간색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치? 즉, K-2가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던지 똑같은 것까지 되지. 포함된 여성립하죠. 즉,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둘이 같은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 안 같아도 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치? 하고 난리가 난다. 삼단문법이랑 추론인데 보자. 삼단문법 11번까지만 할게. 추론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추론은 버리고 11번까지 합시다. 39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있더란데 3단문법은 뭐냐면 그냥 편하게 A는 B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리고 얘를 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B이면 C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얘도 참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꼬리를 무는 두 개의 명제를 엮어서 A이면 C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 얘를 3단 논법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해서 3단. 그치? 되게 편한 거야. 그럼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Q이다. 이거 참이라고 하고. 오케이. 또 R이면은 not Q이다. 또 참이래.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이거 연결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의 대우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집어서 부정을 붙이면 Q이면 not R이다 라는 걸 붙여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P면 Q이다랑 Q이면 not R이다를 합쳐서 P이면 not R이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대우 관계니까 얘가 참인 거고 얘는 상단 논법이니까 참인 거지. 그치? 또 여기에서 각각의 대우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고 또 얘의 대우명제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적당하게 두 개의 명제를 던지면 나머지 네 개를 추가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몰라라. P면 not R이다 여기에 있고 2번 Q면 R이다. Q면 R이다 그런 건 없지. Q면 not R이다 이거 있고 4번 R이면 not P다 있고 5번 not Q면 not P다 여기 있지. 정답 2번으로 그냥 걸렸죠. 그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